암천귀로 삼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1화. 기억일은 신룡. 죽산의 밤은 깊고 매우 고요했다. 협곡의 중심부, 한때 혈천교의 본산이었던 혈동은 폭발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물론 혈동의 지하 깊은 밀지의 대전도 그 흔적도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다. 이는 천만관의 폭약이 남긴 폐허와 돌무더기가 가득하여 그 사이로 거대한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스스스스스스스스. 어디선가 미세한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너져 내린 돌 더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려는 듯 섬뜩한 기운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었다. 이는 막대한 기운이었고 마치 겨울이 지나갈 무렵 땅에서 아지랑이가 피듯 피어나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으니 쾅! 돌무더기가 폭발하듯 튀어오르며 어둠 속에서 강렬한 붉은 빛이 솟구쳤다. 피처럼 짙고 어두운 붉은 빛이었다. 그 속에 금빛이 섞여 신비한 형상을 이루며 밤하늘을 갈랐다. 허허, 이는 곧 여름밤 유성과도 같은 모양이며 매우 기세가 강렬했다. 이 빛은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리며 상공으로 치솟아 올랐다. 그리고 이내 방향을 틀어 서쪽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 행선지는 얼핏 보아 금릉이었다. 어둠을 뒤흔들며 솟아오른 붉은 빛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불길한 신호를 남기고 있었다. 만약 불가나 도가의 고승과 도사라면 이것이 난세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기운이라는 것을 필시 알았으리라. 금릉 사도세가의 대장원. 깊은 새벽의 끝자락, 사도세가의 정원은 짙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 자리한 팔각정, 그곳에서 한 남자가 정좌한 채로 붉은 장포를 휘날리고 있었다. 붉은 장포의 소매 끝이 팔에 감긴 혈안을 스치며 미세한 빛을 뿜었다. 그 혈안은 기이한 문양을 타고 미세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아, 그는 사도재성이었다. 허, 어찌하여 그는 황제만 입는 골룡포를 입고 있더란 말인가. 혈마의 후손 그리고 차세대 혈교의 교주로서 그는 피로 강호를 물들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으나 눈빛은 사납고 어두웠다. 그의 눈빛만 보더라도 그는 분명 화경을 넘어선 인물로 보였으니 그 순간이었다. 쾅! 붉은 빛이 하늘을 가르며 팔각정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불길한 신호처럼 그의 발 아래에서 멈추었다. 이를 본 사도재성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소고구가 죽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기운이 정원을 뒤덮으며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분명히 여름날 더운 공기였으나 사도재성의 신영 주변으로 한기가 거세게 몰아쳤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사도재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제된 흥분과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혈안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뒤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들어와라. 그의 목소리가 떨어지자 정원의 어둠 속에서 여러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검은 두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며 눈빛만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명하신 발을 받들겠습니다, 교주님. 한 그림자가 앞으로 나서며 머리를 숙였다. 사도재성은 천천히 팔을 들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혈천교의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강호를 피로 물들일 우리의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한동안 섬뜩하게 정원을 울렸다. 1차 북쪽의 장안 무림맹을 흔들어라. 비무해와 의협단을 와해시키고 그들의 간부들부터 하나씩 없애라. 예, 교주님. 2차 남쪽의 세작들을 동원하여 정파에 소속된 문파들을 하나씩 장악하라. 정당한 대결이 아닌 음지의 전투로 그들을 괴멸시켜야 한다. 이 일은 혈사령이 담당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3차 금능과 중심으로 각 도성의 성도와 중원의 중심부에 피해 성전을 열어라. 무림 전체가 우리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는 명령을 내리는 동안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도재성의 눈빛은 지옥불과 같이 이글거렸고 이미 강호의 몰락과 피의 천하를 그려내고 있었다. 하고 혈마 소강자님이 원하시는 혈세를 열어라. 이 혈세는 나의 명을 받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세종 귀마문의 18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혈교를 암중에서 이할 세력을 동원하여 강호의 도상검님을 열 것이다. 흐흐흐흐흐흐흐. 오. 사도재성의 두 눈을 보라. 암흑지저 8부 중에 하나. 악귀의 세계에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 아수라의 눈빛이 아니던가. 2년 후. 항주 이름 없는 어촌.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이 서서히 물들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해변의 황금빛 모래사장을 스치며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어촌의 작은 소녀 아리는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바다에서 주운 조개 껍질과 소라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뭐야 저건? 멀리 모래사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모습은 평온했지만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소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을 내려다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살아있나? 의식을 잃은 정체불명의 미남자. 어린 소녀는 젊은 남자의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랐다. 비록 얼굴에도 작은 상처들이 있었으나 젊은 남자는 전설의 송옥이나 바람보다 더 뛰어난 조각 미남이었기 때문에. 허허, 이 자는 바로 유성문이 아닌가. 고금 제1강호 미남자. 그가 왜? 그것도 혈천교를 무너뜨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나타났단 말인가. 그녀는 작은 손을 그의 코끝에 가져갔다. 미약하지만 소녀의 손에 확실하게 숨이 느껴졌다. 할아버지? 여기 사람 있어요? 어린 소녀 아린의 외침에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물은 깊고 있었으나 소녀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해변으로 달려왔다. 누구야? 어라? 복장을 보니 강호의 인물인가? 이 모습이. 보통 사람은 아니야. 촌장은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건 아니야. 설마. 촌장은 혼잣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어서 그를 데리고 가자. 이 사람은 우리가 살펴야 할 것 같다. 그들은 쓰러진 사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촌장 집으로 향했다.
촌장 집. 한 달 후, 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마을에 작은 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 마을 어부들이 삼절도에서 자주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에이, 이 사람이 삼절도에서 왔다는 것인가? 말도 안 돼. 그곳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야. 우리가 그곳의 높은 파도와 안개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지. 우리 어부들이 종종 삼절도 부근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 한편 이 이름 없는 작은 어촌에 이상한 인물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검은 옷을 입고 기척없이 움직이는 자들. 그들은 밤마다 마을의 구석구석을 수색하며 묘한 긴장감을 드리웠다. 그를 반드시 찾아라. 그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상부로부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의문의 살수들은 미지의 섬에서 온 살수문의 정예들로 그들 또한 유성문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피바람의 전조가 서서히 깔리고 있었다. 그리고 침묵 속에 누워 있었던 유성문은 아직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깨어날 때가 온다. 그의 기운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허허, 2년간 잠들었던 강호는 다시 격한 태풍과도 같이 심하게 요동칠 것이다. 이제 어촌의 밤은 깊어졌고 어두운 바닷가에는 파도 소리만이 가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그러나 촌장 집안 작은 방에 누워있는 유성문의 기운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여전히 의식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본능처럼 내가 공부의 기운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었다. 스스스스스스스스. 그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마치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숨결이 조금씩 깊어졌다. 그의 몸이 반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살수문의 무공이 깨어나려는 징조였다. 살수문의 절에. 아무튼 그 시각 마을 바깥의 숲. 어두운 숲 속에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두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며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기이한 은밀보법, 신비한 걸음걸이로 나뭇가지 사이를 헤쳐나가고 있었다. 여기가 확실한가? 네, 대주.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미 조사가 마쳤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촌장 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전을 전개하라. 앞장선 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살수문의 정예 즉참대의 대주 흑영이었다. 흑영은 심한 살, 눈빛 하나로 상대를 죽일 만큼 냉혹한 인물이었으며 또한 매우 치밀한 자로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언제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살수들은 모두 강호에서 악명을 떨쳤던 자들이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음습한 악이었고 그들의 기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을 죄다 쓰러뜨리는 살수문 고유의 암살 무공이었다. 그자가 정말 특 23호라면 흑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생각을 지원했다. 그는 희대의 3대 살수문 암천의 전설을 만들어간 암천의 전설의 3대 살수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암천의 살수들이 쫓는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 즉참대의 대주 흑영과 그의 부하들이 직접 나서서 쫓는 목표가 암천의 특 23호였고 지금 그들의 목표가 촌장의 작은 장원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목표물로 접근한다. 이곳의 모든 기척을 제압하라. 흑영의 명령에 살수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손에는 살수문의 특유의 비검이 들려 있었고 이 비검은 특이하게 한 점의 빛도 반사하지 않았다. 촌장 집안. 작은 방 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바람도 없이 꺼져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쓱. 창문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한 명, 두 명, 살수들이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밤의 맹수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유성문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다가갔다. 목표를 확보한다. 흑영의 목소리가 짧게 떨어졌다. 그는 한 손으로 유성문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바로 그때였다. 휘. 이. 무언가 날카로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으며 흑영의 손목을 쳤다. 그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비검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움직인 것은 그 누구도 아니었다. 허허. 바로 유성문의 팔이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였다. 그의 손끝에서 기운이 일렁이며 작은 진동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이게 뭐지? 흑영은 기겁했고 그의 눈빛이 일렁이며 조금 흔들렸다. 눈앞에 누워있는 남자는 명백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몸이 살아있는 무공처럼 부드럽지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살수문의 고유한 보법과 무공이었다. 정말 특 23호인가? 흑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성문의 손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이는 대천축국 파괴의 신 시바 전륜팔수가 아니던가. 이번에는 그의 손끝이 검은 그림자를 쳐내듯 앞으로 나아가며 살수 하나의 목덜미를 그대로 눌러버렸다. 커! 살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비명행사.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흑영의 눈빛은 이제 확신에 차 있었다. 그렇다. 이건 우리 암천의 암살 무공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했다. 이 남자는 분명 의식을 잃고 있었다. 마치 그의 몸이 기억하는 무공이 혼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대체 이자는 지금 무엇이란 말인가? 흑영은 이 상황이 기이하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남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제압하라. 우리는 이자를 죽여서라도 데려가야 한다. 흑영의 고함은 비명처럼 내지르자 살수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의 비검이 유성문을 향해 기이한 비음을 내며 날아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유성문의 몸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으나 그의 몸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움직이며 일어나기 시작했다. 쓱. 그의 손이 허공을 그리며 움직이자 살수들의 비검이 그대로 튕겨나갔다. 이제 내실안은 순식간에 파괴되었고 또한 강력한 기운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싸움에 흑영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저자는 지금 의식을 잃었지만 몸이 무공을 기억하고 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그 순간 유성문의 입술에서 가늘게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여긴 어디지? 그는 의식이 미세하게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은 서서히 떠졌으며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고 그가 누구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였다. 그를 데려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흑영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며 다시 돌진하려는 순간 바깥에서 마을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저기다. 불이야. 촌장이 이 상황을 눈치채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다. 불빛과 함께 몰려드는 마을 사람들이 살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흑영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즉참대는 이제 물러난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흑령은 살수들과 함께 기척을 감추며 신비스러운 보법을 전개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내실은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유성문은 힘없이 침상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과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허무한 표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얼굴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강호의 피바람이 다시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으니 머리가. 그는 두 손을 급히 들어 본인의 머리를 잡았고 그의 얼굴은 흉신학살의 얼굴이 되어 머리에 강력한 통증으로 괴로워하다가 다시 침상에 힘없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 어둠이 짙게 깔린 항주의 어촌. 불길이 한 차례 스치고 지나간 촌장 집 주변은 숯냄새와 연기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들고 온 물동이와 천으로 허둥지둥 불을 꺼냈고 간신히 작은 화염들을 진압할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땀을 닦는 소리와 고단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제 괜찮겠지? 촌장은 털썩 주저앉으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몰려와 있었다. 그는 잠시 집 안을 바라보았다. 작은 불길이 사라진 침상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사내 유성문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이전과 달랐다. 한쪽 팔은 마치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뻗어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아리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거라. 촌장은 손녀 아린을 향해 소리쳤다. 아린은 허겁지겁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저 할아버지, 아저씨가 이상해요. 아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있는 유성문을 바라보았다. 유성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숨소리는 여전히 일정했으나 마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였다. 아리의 외침에 촌장을 내실로 들어왔고 이러다 정말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가려 했을 때였다. 이 사람, 의원을 불러야겠어. 촌장은 굳은 결심을 하며 허리를 돌려 밖으로 나갔다. 촌장의 집 다음날 아침. 촌장이 불러온 의원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다. 그의 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은 약초 꾸러미와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의원님, 이 사람이 한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촌장이 말을 마치자 의원은 천천히 유성문의 맥을 짚었다. 그의 손끝이 맥을 타고 흐르는 순간 노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럴 수가. 촌장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왜 그러시오? 혹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의원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이내 입을 열었다. 그렇지 않소. 다만 이 사람은 맥이 평범한 사람의 그것과 다릅니다. 마치 아주 강인하고 거대한 기운과 생명력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듯하오. 강인한 생명력이라니? 촌장의 말에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맥은 무척 안정적이오. 그리고 그의 맹문은 다른 일반인과 달리 매우 크오. 한 달간 의식이 없었으나 그의 기운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아마도 조만간 눈을 뜰 것이오. 정말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린이 환하게 웃었다. 의원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작은 처방전을 꺼내 들었다. 따뜻한 약재와 죽을 먹여주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호요. 이 사람은 몸이 기억하는 힘이 워낙 강해 스스로 회복하려 할 것이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의원님, 촌장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성문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이 사내 분명 범상치 않다. 의원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집을 나섰다. 강호의 곳곳에서는 무성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강호 무림은 비록 혈천교가 몰락했지만 강호 무림의 구심점 곤륜도신이 사라진 후로 2년간 평화로운 시기였으나 정사마 모든 세력이 팽창하였고 내일 강호 무림의 패권자가 등장하여 통일하겠다고 설쳐친다 한들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으니 곤륜도신이 정말 돌아왔다는 게 사실인가?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 허튼 소리 하지 마라. 2년 전 그가 혈천교를 멸망시키고 사라진 후 아무 소식도 없지 않았나? 그렇지만 강호 곳곳에서 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무림맹도 곤륜파도 모두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더군. 무림맹의 정문 위사 2명이 대화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런 풍문은 구체적인 단서도 없었고 확실한 목격자도 없었다. 그러나 유성문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강호의 중심을 뒤흔들며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어촌.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촌장 집안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아리는 유성문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유성문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아저씨, 정말 괜찮아질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 순간 유성문의 손끝이 또 한 번 가볍게 떨렸다. 쓱. 아린의 눈이 크게 떠졌다. 할아버지! 아저씨가 움직였어요. 아린은 매우 놀라 외쳤고 촌장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유성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숨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손끝은 계속해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깨어나기 직전의 태동처럼. 이 사람 곧 일어날 거다.
촌장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유성문이 눈을 뜨는 그 순간 강호의 모든 이가 다시 한번 격동의 시대로 들어서리라는 것을. 그날 밤 어초는 깊은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어둠 속 작은 방의 침상에 누워있는 유성문은 서서히 눈을 뜨려 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강호의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